자, 오늘 2차 부등식 한번 진도 한번 나가볼게. 다음 시간에 질문할 거 보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2차 부등식은 뭐가 핵심이냐면 부등식이지만 뭐로 해석해서 함수로 해석해서 문제를 푼다.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 자, 엄청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요런 2차 부등식이 있다고 칠게. 됐지? 2차 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으면 2차 부등식인 거야. 근데 함수로 해석해라 했는데 어떻게 함수로 해석하냐면 앞에 2차 함수가 있고 y는 0. y는 0이 뭐야? x축이 있는 상황이야. 설명만 들어봐. 그래서 이제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다니까 함수로 해석할 때는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찾아봐. 이 얘기인데 아래에 있는 뭘 범위 찾아봐라. x값 범위 찾아봐. 이 얘기인 거야. 다시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x값 범위를 찾아봐. 얘기야. 그러면 원래는 2차 함수는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 2차 부등식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지점이 필요해. 그게 더 중요해. 왜냐면 그 만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꼭지점보다는 여기서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더 필요하단 말이야. 그림을 그려주시게 되면 x절편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 지금. 됐니? 이 부분의 x값 범위를 찾아보세요 이니까 x값 범위가 1과 2 사이에서 아래에 있어요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지? 됐지? 그 다음 그래서 쌤은 얘를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1과 2 사이인데요 라고 해서 사이값이라고 할 거야. 자, 사이 적어봐. 적어보면 요때 요렇게 된 거. 그러니까 0쪽으로 더 크면 사이값 범위야. 자, 요번에는 두 번째 x-1, 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함수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함수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y는 2차 함수가 있고 y는 0이라는 x축이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다. 크다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위에 있다 라고 해석하면 돼. 위에 있거나는 같을 때를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고 또 2차 함수를 그려. x축과 만나는 지점을 찾아. 1과 2에서 만나는데 이걸 기점으로 위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그치? 이때 x값 범위를 찾아봐. 이고 1보다 어떻게 될 거야? 작을 때가 위에 있는 거고 2보다 어떻게 될 때? 클 때 요게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는 거지. 이해되나? 그럼 따라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왜? 같을 때까지도 조사해야 되니까. 같을 때는 뭐야?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날 때가 같을 때인 거잖아. 또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1과 2 얘는 사이값이었지만 1과 2 얘는 바깥쪽이라고 해서 그 밖의 값이라고 하고 그 밖의 값 했을 때 글을 적어봐. 글을 적어보면 약간 요런 느낌이지 그지? 요쪽으로 클 때 우리는 그 밖의 값이다. 0 반대쪽으로 입을 벌렸을 때 우리는 그 밖의 값이다. 근데 얘는 단 사이값 범위랑 그 밖의 값에 나올 때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인데 최고창이 양수일 때만 이렇게 약속이 되는 거야. 만약에 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 최고창이 음수야. 얘가 0보다 큰 거 찾아봐. 그러니까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찾아봐 라고 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될 거지. 그치? 그럼 얘는 그 밖의 값이야 사이값이야? 사이값 범위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x값 범위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사이값 범위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밖의 값 범위가 되는 게 아니라 최고창이 멀 때, 양수일 때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 그 다음 세 번째, x-1 제곱이 0보다 큰 거. 자, 이것도 뭔가 함수를 해석하면 이 2차 함수가 있고 x축이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 있는 거? 위에 있는 x값 범위를 찾아봐.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 2차 함수를 그림을 그려봤더니 꼭지점이 1,0이고 1,0에서 접하는 형태가 돼. 만나는 형태가 돼. 그럼 얘랑 만날 때가 언제야? 1일 때고 그 외에서는 전부 다 위에 있는 상황이지. 됐지? 1 빼고는 다 위에 있지. 1일 때는 뭐냐? 같을 때가 1일 때인 거야. 그럼 얘의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 x1 빼고 모든 실수에서는 다 위에 있는데요. 1일 때는 같아져 버리는데요. 이렇게 된다. 됐니? 그 다음 네 번째, x-1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찾아봐. 또 2차 함수 그려. 계속 2차 함수야. 그려놓고 난 다음에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 있는 거? 아래에 있거나 같은 부분 찾으래. 아래에 있는 건 있어? 2차 함수가? 없지. 근데 같을 때는 있지. 언제 같아? x가 1일 때 같은 거지. 그래서 이 정답은 그냥 x는 1이야. 그래서 2차 부등식을 못하는 새끼들 보면 이거랑 이것만 할 줄 알고 2차 부등식 아는데요. 요지랄해. 이거를 그림으로 해석 안 하고 그냥 이 식으로만 외워가지고 얘는 사이값 범위고 얘는 그 밖의 값이다 해서 답을 뽑아낼 줄 안다고. 근데 다른 게 나와버리면 문제 못 푼다. 그게 이유는 뭐다? 함수로 해석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서 뭔가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지 않고 뭔가를 하려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다섯 번째, x-1 제곱이 0보다 작은 걸 찾아보래.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찾아보래. 아래에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없잖아. 그래서 따라서 얘는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로 답이 나올 수가 있다고. 전부 다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2차 부등식이 나오면 어찌됐든 간에 2차 함수를 그림을 그려갖고 함수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됐니?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 해석해보면 우리 이때까지 뭐 배웠냐면 앞에다가 2차 함수 두고 오른쪽에다가 0 두고 난 다음에 y는 fx 그림 그리고 y는 0, x축 그려서 이때 이 x축보다 이 y는 fx 함수가 더 위에 있는 부분 x값 범위 찾아라. 이거 배웠잖아. 그지? 근데 이제 얘가 x축이 아니라 이제 다른 걸로 바뀌어. gx로 바뀌어. 어차피 함수는 몇 개 있는 거야. 얘도 함수가 몇 개 있었던 거야? 한 개 있었던 거야? 아니지, 두 개 있었던 거잖아. 그림이 두 개 있었던 거잖아. 자, 그림이 두 개 있을 때 이때 얘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와. 그럼 예를 들어서 쌤이 fx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는 gx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칠게. 그리고 이때 이 만나는 지점을 1과 2라고 할게. 쌤 1과 2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얘는 지금 뭐 할 때야? 만날 때잖아. fx랑 gx랑 같다 해서 문제를 풀면 뭐가 나오냐면 x는 1 또는 2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만나는 교점이 1과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됐지? 자, 우리 함수를 해석하면 이 fx 함수가 gx 함수보다 어디 있는 거 찾는 거야? 위에 있는 거 찾는 거지, 그지? fx 함수가 노란색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야? 이 부분이지, 그지? 이 부분의 x값 범위를 찾아라 하니까 1보다 언제? 작을 때. 2보다 언제? 클 때. 그래서 정답은 x는 2보다 크고 또는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해야되니?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
갑자기 알파벳이 엄청 많아졌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줘. 요때 요 2차 함수를 이렇게 주고, 여기에 직선을 이렇게 주고, 요 만나는 교점을 1과 2다. 이렇게 줬다고 치자. 얘가 지금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면, 얘랑 얘랑 연립을 해. 같다고 해. 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 그리고 앞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이 될 거 아니야. 그걸 합쳐놓으면 이건 거야, 지금. 여기 지금 마이너스 mx 있지? 오른쪽으로 넘겨봐. 그럼 플러스 mx가 될 거고, 마이너스 n을 넘겨봐. 플러스 n이 되겠지. 그럼 얘를 예쁘게 뜯어고치면, 요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함수가 몇 개 있다? 2개가 있다. 이 2차 함수가 이 직선보다 어디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찾으라. 요번엔 좀 방향을 바꿔볼까? 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어디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찾으라잖아. 아래에 있는 거 어디야? 직선이 여기 있고 2차 함수가 여기 있으면 2차 함수가 아래에 있는 부분, 이 범위 찾으라는 얘기인 거잖아. 됐지?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최종적인 정답은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됐지? 그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 되면 문제가 이렇게 돼.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그럼 얘들아, 2개 곱해서 양수를 내면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fx가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큰 거 찾던지, 아니면 fx가 0보다 작고 gx가 0보다 작은 거. 수학에서는 and랑 또 or이랑은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and는 어떤 느낌이냐면 둘 다 돼야 돼. 둘 다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범위 찾아봐라, 이 얘기인 거야. 다시, 우리 얘는 해석을 못해도 얘는 해석할 수 있잖아. 함수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야. y는 fx나 y는 0, 즉 x축이 있는 거야. 그럼 y는 fx가 x축보다 어디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gx가 x축보다 어디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근데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둘 다 fx 그래프랑 gx 그래프가 둘 다 위에 있는 거 찾아보세요, 이 얘기야. 얘는 둘 다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찾아보세요, 이 얘기인 거야. 근데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정답이 됐니? 그림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면 여기서 x축과 만나는 지점과 이때 이 그래프들이 만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세로선을 다 끊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어디라 했어, 쌤이? x축과 만나는 지점에서 끊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들이 만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세로선을 끊는 게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야. 그래 놓고 쌤이 여기다가 숫자를 한번 매겨볼 건데,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여기를 E. 아씨, 밑에다 할 걸 그랬다. 밑에다 할게. A, B, C, D, E, F라고 할게. 자, 쌤은 일단 첫 번째 얘부터 찾아볼 건데, fx와 gx가 둘 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찾아라고 했어. 찾는다. 이 세로선을 끊는 이유는 딱 이 부분에서만 내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야. 전체적으로 봐버리면 문제가 헷갈리거든. A를 기준으로 왼쪽 부분 보자. 왼쪽 부분을 보면 한 놈은 위에 있고 한 놈은 아래에 있잖아. 그럼 한 놈은 양수고 한 놈은 음수란 얘기잖아. 안 되잖아. A와 B 사이를 한번 살펴보자.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지.
됐지? 되지? 밑에 게 되지, 그지? B와 C 사이 보자. 얘도 아래에 있고 얘도 아래에 있네. 결국은 A와 C까지 전부 다 아래에 있네. 전부 다 음수란 얘기인 거야, 지금. 그 다음 C와 D 사이를 보자. 한 놈은 위에 있고 한 놈은 아래에 있네. 삑, 안 돼. D와 E 사이는 볼까? 얘도 위에 있고 얘도 위에 있네. 되네. 위에 거지? 둘 다 위에 있는 거. 그 다음 얘도 위에 있고, 그 다음 E와 F 사이도 얘도 위에 있고 얘도 위에 있네. 얘도 되네. 근데 F 오른쪽은 한 놈은 위에 있고 한 놈은 아래에 있네. 안 되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얘 최종적인 정답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 X는 A보다 크고 C보다 작을 때 둘 다 아래에 있는 상황이지. 요한아 듣고 있니? 이해되고 있니? 그 다음 D와 F 사이가 둘 다 위에 있는 상황이지. 요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세 번째.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자, 2차 부등식이 나왔는데 2차 부등식의 케이스가 인수분해가 되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형태로 이렇게 X절편 찾아가지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하면 돼. 근데 애들이 뭐가 문제냐면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애들이 멘붕이 와.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무조건 근해 공식에 넣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뭐부터 해줘야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큰지 판별식이 0인지 판별식이 0보다 작은지 이 세 개를 살펴줘 봐야 돼. 자, 다시 우리 2차 부등식 하고 있지만 무슨 함수 하고 있어? 2차 함수 하고 있어. 요한이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가 두 개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 실수가 그게 무슨 절편이라고 부르지? X절편이 두 개 있다는 얘기인 거야. X절편이 두 개 있다는 얘기고 한 개 있다는 얘기고 빵 개 있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우리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만 근해 공식을 써주고, 자, 판별식이 0이란 얘기는 무슨 근을 가지는 거야? 중근을 가지는 거고,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돼서 다음과 같은 접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 됐어? 접한다. 가 되겠고, 얘는 X절편이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X절편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쌤은 앞으로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붕 뜬다. 너무 없어 보이나? 수학에서 붕 뜬다. 붕어도 아니고, 그지? X절편이 없다. 요런 상황인데, 자, 쌤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 봐. 이 부등식을 풀어래.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돼. 그럼 다이렉트로 근해 공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판별식부터 때려보라고.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니 작니?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 0보다 크지?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의 시니까. 그럼 요때는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쓰는 거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요렇게 나와. 그럼 근이 두 개 나왔지? 그러면 이때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니까 사이 값이야? 그 밖의 값이야? 요한이. 이쪽으로 커. 이쪽으로 커. 그랑 닮았어? 사랑 닮았어? 그랑 닮았지? 그 밖의 값은 어떻게 범위를 적어주면 좋냐면, 자, 여기 숫자 1과 2가 있지? 큰 숫자보다는 X가 더 커. 오케이? 작은 숫자보다는 X가 더 작아.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 그럼 여기서 숫자가 몇 개가 있냐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하나 있고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가 있는 상황인 거야. 우리가 그 밖의 값인 건 알았잖아, 지금. 우리가. 그지? 그럼 얘는 X는 크다. 뭐보다? 큰 거보다 크다. 또는 X는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자, 이 문제가 만약에 마이너스 2x 돼 있으면 이거는 근데 못 푸는 애들은 없을 거야. 완전 제곱이다 이거 모르면 이거 빙신고.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마 1제곱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됐지? 얘는 x절편이 언제야? 1에서 발생하는 거잖아. 그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 빼고 전부 다요. x는 1 아닌 모든 실수. 이건 거잖아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애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인 거야. 요 지랄이 나온 대로 불구하고 근의 공식 막 때리고 앉아있어. 답답해 뒤지겠어. 자,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부터 하라고요? 판별식부터 때려야 돼. 판별식을 때려보자. 이거 판별식 때리면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얘가 판별식이 음수지. 그럼 x절편이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지금 우리 함수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럼 2차 함수를 그릴 때 x절편이 없이 그려야 돼. 맞지? 없이 그려야 되고 얘는 무슨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될까? 자 봐봐. 이건 x절편이 몇 개? 2개. 얘는 x절편이 몇 개? 1개. 얘는 x절편이 몇 개? 1개. 됐어? 1번, 2번, 3번 중에 뭐로 그려야 될까? 1번. 1번으로 그려야 되지. 누차 얘기하지만 2차 함수는 원래 꼭지점이 중요해. 그런데 유독 2차 부등식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x절편이 중요해.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수가 몇 개 있는 거라고? 혼자 있는 게 아니야. 2차 함수랑 x축이랑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x절편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얘를 꼭지점 구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그냥 그래프가 얘는 x절편이 없으니까 이렇게 붕 뜨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로 그냥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때 이 2차 함수가 무슨 축보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찾고 있지? 다 위에 있지? 그럼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뭐야?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한 개 더. 위로 볼록인 경우도 한번 해볼까요? 아마 될 거야. 그러니까. 자, 맨 앞에 음수가 나오면 우리가 문제 2차 부등식은 불편하다고 생각해야 돼. 무조건 아래로 볼록으로 또 고쳐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거든? 여기까지 됐니? 양배를 못 곱하면 돼. 마이너스 곱하면 돼. 그럼 부동호 방향 바뀔 거야. 자, 그리고 판별식을 때려봤더니 b제곱 4고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10이라서 0보다 또 작게 되는 상황인 거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얘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 x절편이 있게 그려야 돼? 없게 그려야 돼? 없게 그냥 붕 뜨게 그리면 돼. 꼭지점 구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 알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2차 부등식에서는 x절편이 중요한 거지 꼭지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그림은 형태는 그렸어. 일단 함수 해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 있는 거 찾는 거야? 아래에 있는 거 찾는 거지. 아래에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따라서 해가 없다. 요렇게 가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사진 찍고 개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사진 좀 찍어봐. 문제는 좀 이따 같이 한번 풀어볼게. 사진 좀 찍어봐. 네 번째, fx는 0에 0보다 크다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얘 해를 주고 f ax 플러스 b에 여기는 부등식이 들어갈 거야. 크다가 들어갈 수 있고 작다가 들어갈 수 있고 크거나 같다도 들어갈 수 있고 작거나 같다. 총 4가지 경우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얘 해를 구하라. 이런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물어보는 얘가 결과식이거든. 얘가 결과식이고 얘가 조건식이야. 맨 처음에 주어진 조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조건식을 결과식의 부등호랑 부등호와 같게 만든다. 됐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벌려 있으면 얘를 이쪽 방향으로 벌리게끔 뭔가 만들어줘라 이 얘기인 거야. 결과식이랑 부등식이 똑같게끔 만들어주라는 얘기인 거야. 위에 거를 일단 만드는 건 좀 이따 한번 보여줄 거고, 일단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지? 그다음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대신 ax 플러스 b 대입 후 x값 범위 찾아주면 돼. 자, 이거는 자 일단 원리부터 잠깐 설명을 해볼게. 봐, 얘들아. 예를 들어서 쌤이 fx라는 녀석이 요런 식으로 생겼다고 칠게. 그러면 얘는 사이값이야, 그 밖의 값이야? 사이값이지. 1과 2 나왔지? 그럼 얘 정답이 이거일 거야. 자, 이게 지금 조건식이야. 됐니? 결과식.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fx-2는 0보다 작다의 x값 범위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봐. 일단 쉬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일단 방향은 똑같이 만들었어. 자, x가 뭐로 바뀐 거야 지금? x-2로 바뀐 거지. 됐니? 그럼 여기에다가 x-1을 다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x-2 다 집어넣었어. x 대신에 x-2 다 갖다 집어넣어서 식 만들었어. 그럼 얘 해를 찾게 되면 x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를 보면 이게 식이 안 나와요. 그럼 얘를 못 구하나요? 아니요. 구할 수 있죠. 여기서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봐요. 자, x가 뭐로 바뀌었어요 지금? x-2로 바뀌었죠? 그럼 얘 x가 뭐로 바뀌면 돼요? x-2로 바뀌면 되는 거야. 그리고 됐지? x 대신에 얘 대입했지 지금? 그리고 x값 범위를 찾아라 이 얘기인 거야. 얘를 x로 바꿔주려면 얼마씩 더해주면 돼? 2씩 더해주면 될 거 아니야. 아까랑 다 똑같지? 원리는 이거야. 이해되고 있나? 자, 이번에는 문제 바꿀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치자. 자, 봐봐. 얘가 지금 조건식이야. 조건식이야. 근데 얘는 결과식이야. 근데 결과식의 부등호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 그럼 첫 번째 뭐 하라 했어? 이 조건식을 결과식의 부등호 방향과 같게 만들어주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 fx는 0보다 크다의 x값 범위가 필요하다고. 근데 잘 들어봐. 얘일 때 사이값 범위였잖아. 근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 바뀌었으면 얘 답이 어떻게 될까? 사이값일까? 그 밖의 값일까? 그 밖의 값으로 답이 정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됐으니까. 그러면 x는 2보다 크고 또는 x는 1보다 작다라고 될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다시 조건식을 결과식과 부등호 방향이 똑같게끔 만든 거야. 됐지? 우리는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야. 끝났어. 자, 얘의 답을 찾으래. x 대신에 뭐 대입한 거야 지금? x-2 대입한 거지? 그럼 여기 있는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x-2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얘를 x값 범위를 찾아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 자, 문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게. 자, 문제 이렇게 나왔다 치자. fx는 0보다 작다에 해가 x는 2보다 크다 또는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다 칠게. 이때 f 2x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에
해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 얘기인 거야. 오케이? 얘가 조건식이고 얘가 결과식이야. 결과식 방향이 부동호 방향이 다르지, 그지?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는 어떻게 될까를 먼저 찾아봐야 돼. 이 방향이랑 똑같게끔 만들어 봐야 된다 이 얘기인 거야. 됐지? 그럼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그 밖의 값, 문제가 좀 이상한데요 선생님. 이쪽 방향이면 사이값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 최고차항이 쓰면 반대로 답이 나와. 이해되나? 이해돼? 이해돼? 너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면 설명해주고. 알겠어? 자, 그럼 일단 어찌됐든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답의 형태도 그 밖의 값에서 뭐로 바뀌어야 돼? 사이값 범위로 바뀌어야 되고, 는이 없었는데 는이 붙었으니까 여기도 는이 붙어야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1과 2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x 대신에 뭐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지금? 2x 플러스 1만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얘가 지금 2x 플러스 1로만 바뀐 거잖아 지금. 되니? 그럼 x 대신에 뭐? 2x 플러스 1 갖다 때려 넣어. 됐니? 이걸로 x값 범위 찾으면 되는 거야. 그게 답인 거야. 그래서 1, 1, 1 빼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2, 2, 2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 애들이 숫자가 크게 나오면 왠지 쫄더라고. 바보같이. 자, 얘가 뭐야? 조건식이고 얘가 뭐야? 결과식이지. 맞지? 일단은 닥치고 결과식의 방향으로 일단 뜯어고쳐. 얘 방향을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뜯어고치면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답의 형태도 바뀌어야 되겠네? 그 밖의 값이 나와야 되겠네? x는 2보다 크고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네? 자, 우리는 얘의 답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지금. 2004 마이너스 x는 0보다 크다. 이거 답만 찾으면 되잖아. x가 뭐로 바뀐 거야? 얘로 바뀐 거지,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얘만 바뀔 거야? 얘도 바뀌면 되잖아. 그러면 2004 마이너스 x는 2보다 크다. 또는 2004 마이너스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2004 넘어가. 마이너스 2002. 됐어? 그 다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 2002보다 작다. 끝. 2004 넘어가. 마이너스 2003. x는 2003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완벽하게 이해했지, 그지? 어떤 식으로 얘가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쌤이 시킨 대로 하세요. 그럼 무조건 답 나와요. 됐죠? 예외 없습니다, 얘는. 자, 그럼 책을 한번 볼까요? 자, 2차 부등식 유형 1번 문제입니다. 유형 1번 문제. 1214번 문제 봅시다. 1214번. 유한이 보고 있니? 자, 얘 함수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함수를 해석해봐. 너 이거. 말로 설명해봐. 이거. y는 fx가 y는 gx보다 어디 있는 거? 위에 있거나 같은 거. 자, 눈으로 찾을 수 있어. fx가 지금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형태야.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4분. 아니야, 잘 봐. 얘는 x축을 보면 안 돼. fx랑 gx만 봐야 돼. 마이너스 에서부터 2까지. 끝이야. 그냥 함수로 해석하면. 됐지? 그 다음 그 뒤에 문제 보시면은 저기 어디냐? 1219번 문제 보실래요? 1219번 문제. 1219번 문제 무슨 문제예요? 여기 지금 fx 곱하기 gx는 0보다 큰 부분이죠? 이 문제 똑같죠? 그죠? 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 했어? x절편에다가 세로선 다 끄고 그 다음 또 어디다 끄라 했어? 만나는 교점에서도 세로선 다 끄라 했지. 자, 그 문제 세로선 끊기부터 하세요.
세로선 다 꺼봐요. 마이너스 3에서도 꺼야 되고 마이너스 1에서도 꺼야 되고 0에서도 꺼야 되고 4에서도 꺼야 되고 5에서도 꺼야 되고 6에서도 꺼야 돼. 다 껐지, 그지? 자, 그러면 일단은 마이너스 3 왼쪽에서는 둘 다 위에 있나 둘 다 아래에 있나? 아니지, 그지? 마 3에서 마 1까지는 둘 다 아래에 있는 거 맞지? 마 1에서부터 0까지도 둘 다 아래에 있는 거 맞지?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일단 마 3부터 0까지요. 있는 거 몇 번이야? 마 3부터 0까지. 4번. 정답 끝. 오케이? 개쉬운. 다음 1221번 볼게요. 유형 2번. 자, 이거 못 풀면 바보야. 뭐부터 해야 돼? 전개부터 해야 돼. 그리고 그냥 앞으로 싹 다 넘겨. 됐어? 싹 다 넘기고 난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시고 안 되면 뭐? 인수분해 안 되면 뭐부터 하라 했어, 쌤이? 그렇지. 판별식부터 때려라고 했습니다. 자, 1222번 보세요. 1222번.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판별식부터 때려야 되죠? B제곱 1 마이너스 4AC. 그럼 플러스 16. 0보다 크죠? 그럼 이때 뭐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근해? 인수분해가 안 돼. 근해 공식을 때려야 돼. 근해 공식을 때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 저쩌고 나올 거 아니야? 됐지? 한 개를 뭐 여기에 뭐 2분의 뭐 마이너스 루트 적을 거고 여기에 뭐 플러스 루트 뭐 이렇게 적을 거 아니야.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다 이렇게 된다 이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됐니? 근데 뭘 구하라고 했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구하라 했어. 이거 진짜로 제곱하고 앉아 있을 거야. 야, 이거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 곱셈 공식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여기 있는 이 알파와 베타는 이 2차 함수의 무슨 절편이야? x절편이잖아. x절편 어떻게 구해? y에다 뭐 넣는 거야? 0을 넣는 거지. 그럼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야.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하면 마사가 나오겠지. 됐지?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 유형 3번을 일단 건너뛸게요. 자, 그 다음 유형 4번 넘어가 보자. 유형 4번. 자, 1234번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볼게요. 답의 형태가 이따구로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게 x절편이 뭐 또는 뭐란 얘기인 거야, 지금. 마이너스 1과 3이란 얘기인 거잖아. 그럼 이 2차 함수의 x절편 구하기 위해서 y대 0 넣어버리면 몇 차 방정식 된다고? 2차 방정식 된다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란 얘기인 거야? 얘란 얘기인 거야. 그럼 두 근을 알았어. 뭐 하면 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A값 B값 나와버리지, 그치? 됐니? 그 다음 유형 5번 보도록 할게요. 유형 5번. 유형 5번에 1241번. 자, 2차 부등식인데도 불구하고 답의 형태가 어떻게 나왔어? x는 마이너스 1인데요. 요따구로 나왔어. 자, 아까 요따구로 나올 때는 자, 어떻게 썼냐면 여기 위에다 적자. 접한다 라고 적자. 접한다. 자, 2차 부등식에서 답의 형태가 뭔가 하나, 딱 하나만 나왔을 때는 접하는 형태가 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 얘기야. 함수를 해석해볼까?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부분 찾아보세요. 이 얘기인 거잖아. 아래에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근데 같을 때는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이 식이 되려면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어떤 완전제곱식이 돼야 돼? x 플러스 1의 제곱은 제로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전개하면 최고창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앞에다 뭐 붙여주면 돼? 2만 붙여주면 돼. 그리고 얘를 전개하시오. 그래서 A값 B값 찾으시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야.
오케이? 항상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로 해석해서 x 절편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247번. 얘는 별표 좀 하나 좀 쳐놓으시고요. 자, 얘는 왜 별표를 쳐라고 했느냐? 자, 문자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근데 이것의 두근이 1과 3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상황이죠. 됐죠? 그럼 두근의 합은 4가 되겠고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3이 되겠고 a분의 c. 자, 여기서 우리는 a값, b값, c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애들이 질문이 많이 들어와. a값, b값, c값 못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문자로 통일해야 돼요. 위에다가 좀 적어 놓을래? 학교 기출 빈 대표 옆에다가 한 문자로 통일하기. 한 문자로 통일이라고 좀 적어 놓을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두근이 1과 3이다를 알아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에 대한 식을 세웠습니다. 입 째진다, 이 자스가.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a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a를 곱하면 다음과 같은 이런 식이 나오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한 개 더 알아주셔야 돼요. 자, 봐봐요. 유연아, 이쪽 방향이지, 그지? 그럼 사이값 범위가 나와야 돼? 그 밖의 값 범위가 나와야 돼? 사이값 범위가 나왔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나온 거지? 그럼 A값이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야. 이거도 학교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만약에 얘가 있잖아. 낚시 문제로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 그럼 A값이 음수란 얘기지. 됐지? 이것 때문에 애들이 엄청 많이 틀려와. 이 문제는 얘를 판단해 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 자, 한 문자로 통일시키자. B 대신 얘 넣어. C 대신 얘 넣어. 그리고 A를 약분 처리할 거야. 근데 A가 음수였다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얘가 엄청 중요한 거야. 답의 형태가 달라지게 돼. 근데 A가 양수이기 때문에 A를 날려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인수분해가 되고 근까지 찾아낼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 유형 17번 1251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절편이 뭐 또는 뭐니? 마이너스 3 또는 2지. 그리고 지금 y절편이 몇 콤마 몇이니? 0,3이지. 요 문제는 중학교 3학년 문제. 뭐 아니면 고등학교 1251번. 자, fx 이때 2차 함수 식을 한번 유도해봐라 얘기고, x절편 이 두 개 가지고 요 하나 시감 얘기해봐라. y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근데 최고창 알아 몰라? 몰라서 a 이렇게 두는 거야. 그래 놓고 0,3을 대입을 하는 거야. 얘도 지나는 점이니까. 그러면 3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a. 그럼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요 자식이 지금 우리가 얼마라는 거 알았다?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알았다. 얘가 지금 fx식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얘가 마7보다 큰 거 찾아봐. 이 얘기는 전개 다 하셔서 앞으로 넘기라 이 얘기인 거야. 근데 쌤은 이 마이너스 2가 있어서 좀 불편하거든?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릴 거야, 양변에. 그럼 얘 날아가 버리지? 남는 건 갈로 2개만 남을 거고. 지금 뭘 곱하고 있어? 마이너스 2를 곱하고 있다. 부등호 방향 바뀔 거고 14 이렇게 될 거고. 됐지? 그럼 전개하기 훨씬 편하잖아. 마이너스 6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4가 돼서 마이너스 20은 0보다 작다. 인수분해 돼버리죠. 됐나요? 사이값 범위.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1254번 문제 볼게요. 이게 지금 무슨 문제예요? 지금 방금 전에 이거 설명한 거. 조건식과 결과식에 관련된 문제죠. 1254번은 쉬운 문제죠. 왜 쉬운 문제예요? 부등호 방향이
똑같잖아. 그럼 x 대신에 뭐만 대입하면 돼? 저기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 그 x 대신에 2x 플러스 1만 대입해가지고 x로만 바꾸면 되는 거야. 맞지? 그 밑에 문제 볼게요. 부도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맞지? 그러면 1255번이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조건식을 밑에 결과식의 방향과 똑같도록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럼 요한이 이 새끼의 정답은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니까 정답 어떻게 돼야 돼? x는 X는 그 문제 1255번 요 방향이 바뀌었잖아. 그럼 답의 방향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돼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거 좀 불러주라고. X 어. 3보 X가 앞에 거부터 5보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 나왔고 3 요렇게 해주면 된다. 됐지? 그리고 f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 나왔다에 해를 찾으래. 요 x 대신에 뭐 넣으면 된다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넣어주시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1262번 보도록 할게요. 얘 예빈아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돼요. 얘가 앞에 게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문자 a제곱이 들어가서 안 돼요. 얘 합차로 인수분해하면 3 플러스 a고 3 마이너스 a야. 1, 1이야. 크로스 해봐. 뭐 나와? 6 나와버리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3 플러스 a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해일 거 아니야. 맞지? 맞지? 자, 사이값이야, 그 밖의 값이야. 얘는 사이값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면, 자, 마이너스 붙여볼게. 요게 해인데 둘 중에 작은 건 위에 게 작은 거고 큰 거는 얘가 더 크지. 왜? 마이너스 3은 공통적으로 돼 있고 뒤에 마이너스 a 플러스 a 돼 있고 문제 보시면 a가 자연수라고 돼 있으니까. 됐어? 그럼 작은 걸 여기다 적어야 되니까 얘를 요렇게 적겠고 얘를 요렇게 적을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거는 얘는 대칭성을 띈다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이냐? 마3이 여기 있어. 마3을 기준으로 a만큼 갔어. 마3을 기준으로 a만큼 왼쪽으로 갔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이거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반드시 똑같아야 되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지? 이런 상황에서 x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된대? 총 7개가 돼야 된대. 자, 마3 왼쪽 마4 오른쪽 마2 마5 마1 마6 0.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돼버리는 거지. 이해됐니? 그럼 1이라는 녀석은 여기 안쪽에 있어야 돼, 바깥쪽에 있어야 돼? 바깥쪽에 있어야 되지? 됐지? 이게 위치 파악 1차 부동식에서. 그럼 이때 이 녀석은 얘라는 녀석은 0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자 등호파 에빈이 이때 얘는 0에 갈 수 있어? 1에 갈 수 있어? 0에 갈 수 있지. 0에 가도 어차피 색칠돼 있으니까 7개가 만족하는데 얘가 만약에 1에 가버린다면 1까지 포함해버리니까 더 증가돼 버리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만 는을 붙여주면 되겠고 최종적으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3씩 더해주면 되겠네요.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 11번. 오늘 요거 유형 한 개만 더 하도록 할게요. 유형 11번에다가 별표 5개 쳐놓으시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나오고 2차 부등식이 나오는 문제는 너희가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얘가 넘버원이야. 얘가 넘버원이야. 그만큼 중요하고 잘 나오는 건데 얘를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은 자 머릿속에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요것만 일단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생겼는 2차 부등식이 있어. 이 2차 함수가 무슨 축보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지. 근데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위에 있어야 되냐면 앞에 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위에 있어야 돼. 됐어?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림 나와야 돼? 이렇게 그림이 나와야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모두 다 위에 있겠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무슨 볼록이어야 돼?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고 x절편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그렇지. 요 두 가지로 그냥 문제 풀어주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냥. 됐지? 자, 여기 앞에 모든 실수가 다 붙어 있다. 모든 실수가 다 붙어 있는 상황이야. 너는 하나 갖다 붙었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으면 되는데. 그럼 그림이, 자, 이렇게 돼도 다 위에 있거나 같은 거잖아. 맞지? 근데 또는 이것도 됩니다. 접하는 상황도 되겠죠. 됐나요? 그럼 따라서 얘 무슨 볼록이어야 되고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고 판별식은 x절편이 있다 없다? 없다에 하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아, 선생님 아까 전에 0보다 작다 기억하라면서요. 아, 는이 붙었을 때는 는만 붙이자 라 얘 내 얘기야. 그 다음 세 번째,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돼. 그럼 해석해보자. 2차 함수가 무슨 축보다?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어떻게 아래에 있어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지. 그림을 생각하세요. 이때 이 식을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생각하세요. 그림을. 그럼 따라서 무슨 볼록이고 위로 볼록이고 자, 판별식은 0보다 그렇지. x절편 있어 없어? 없지? 작아요.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마지막 라스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72번 볼게요. 밑줄 칩시다. x값에 관계없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밑줄. 그게 말만 바꿔놓았을 뿐인 거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야. 이해는 했지? 모든 실수인 거는? 요한이 이해했냐? 좀만 힘내봐.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자, 이 2차 함수가 무슨 축보다?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아래에 있거나
같아야 돼. 근데 어떻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래에 있거나 같아야 돼. 몇 번이야 이거? 1, 2, 3, 4 중에? 무슨? 4번인 거지. 그럼 따라서 이때 인마는 그림이 이렇게 돼도 되는 거고 또는 이렇게 돼도 되는 거지. 최고차항이 지금 음수라고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지 얘는. 뭐만 해주면 되는 거야? 판별식만 해주면 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데요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B 자리가 지금 나누기 2가 되는 상황이니까 짝수 판별식 공식 해주시면 되겠고. 오케이? 그럼 B 다시 제곱이잖아.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두 개 곱하면 4K인데 빼줘야 되죠? 그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전개해주면 K제곱 플러스 2K인데 계산하면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겠고 또 2차 부등식이네요. 자, 어떻게 풀게? 함수를 해석해서 풀어야지. 이상하니까 사이값 그 밖의 값 아니면 무조건 함수를 해석해. 이 2차 함수가 K에 대한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부분 찾는 거야. 2차 함수 그릴 수 있어 없어? 꼭지점 몇 콤마 몇이야? 1,0이야. 그리고 무슨 볼록이야?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일 거 아니야. 그림 그렸지? 자, 다시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거 찾으세요. 아래에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같은 건 있어 없어? 있잖아. K는 얼마? 1. 정답. 끝. 이렇게 된다. 자, 여기까지 개념 정리하셔야 되니까 체크하시고, 그래서 유형 몇 번까지? 아, 죄송합니다. 유형 12번까지입니다. 요 모든 실수 X가 또 나오네요. 뒤에 또 나오니까 유형 12번까지 유형당 3문제씩 풀어오고, 너는 유형당 1문제씩만 풀어. 아까 유형 3번은 뺐어. 절대값은 나중에 할게. 풀 수 있는 사람은 푸시고요. 집에 가서 개념 노트 있는 사람은 개념 노트 이거 다시 정리하시고요. 됐죠? 지금 잠깐 쉬었다가 대표 문제 풀어보세요.